헬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캠프의 홍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아산에 위치한 모나팜으로 또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품절 텐트의 귀환, 다이스의 귀환을 알리는 그런 영상이 될 듯 합니다. 기존에 제가 플랜포트에 다이스 쉘터 영상을 담았었어요. 리뷰를 담았었는데 그 이후에 제품은 이제 지속적으로 품절이 됐었고, 물론 저 때문에 품절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품절이 이어졌었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제품 자체가 약간의 리뉴얼, 변경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그 옵션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드디어 속속들이 완성이 돼서 출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변경된 포인트,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렇다고 제 영상에서 또 그것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또 다시 한번 다이스가 처음인 것처럼 또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변경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모두 보려면 여러분들의 구독이라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나이스 쉘터입니다. 그렇다면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앞에 있는 가방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방 상단에 보면은 여기 다 메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측면까지도 메쉬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환기 통풍이 굉장히 유리할 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집에서 보관을 한다고 해도 환기 통풍이 잘 되는 제품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듯 하고, 그리고 가방 내부에 보면은 작은 수납 주머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배터리 팩을 넣을 수 있는 전용 수납 주머니입니다. 제품 자체는 전동 펌프를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부 배터리 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 팩을 따로 보관을 할 수 있는 파우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파우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에다가 요거를 보관을 할 수도 있어요. 수납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어느 순간 작동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오작동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패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에어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를 따로 보관을 해야 된다. 그거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배터리 팩은 완충이 됐을 때는 4에서 5회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0W로 충전을 했을 때는 3시간 정도면 완충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품은 고속 충전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도 하나가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하나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팩도 있고 전동 펌프도 있고, 그리고 제품이 에어다 보니까 사용 설명서까지 하나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영어, 일본어, 그리고 이 다양한 설명들, 그림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본체는 40D 나일론 립스탑 원단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PU 코팅도 되어 있고 실리콘 코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중 캠핑도 가능할 거다. 하지만 우중 캠핑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전용 루프 있죠. 전용 루프는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뉴얼 돼서 나왔다. 그것도 이따가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보관 파우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네임택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파우치에 모두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품을 찾기가 수월할 거다. 그리고 기존 영상에서는 제가 이너 텐트가 앞으로 완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너 텐트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너 텐트,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TPU를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에서 기존에 없던 TPU를 만들어서 왔는데, 제품이 저한테 오늘 전달되지 못했지만, 요거는 추후에 따로 조금 짧게라도 제가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소품을 여러 가지 꺼내 뒀거든요. 첫 번째는 데이지 체인입니다. 요거 기존에도 제가 잘 쓰고 있거든요. 데이지 체인을 하나 동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V팩, 알루미늄 V팩, 경량 V팩이 들어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다수가 들어 있고, 그리고 스토퍼가 연결이 되어 있는 가이라인 뭉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대략 스토퍼가 4개니까 4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버클이 있거든요. 요건 아마도 데이지 체인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버클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품들을 기본적으로 챙겨주고 있다.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 없는데, 이거를 저만 준 건지, 특별하게 저만 준 건지, 아니면 모든 유저분들한테 주고 있는 건지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이 유저블 백을 동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약간 멋스럽다. 유저블 백도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캠핑 갈 때 장 볼 때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캠핑에서
이 소품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품들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유저블 백을 동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그리고 제품을 풀다 보니까 내부에서 요 TPU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양면 테이프 같아요. 그리고 메쉬, 스커트용, 그리고 본체용 원단들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요건 아마 제품이 손상됐을 때 긴급으로 수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들어 있는 듯 합니다. 이 제품의 무게는 9.25kg입니다. 10kg가 되지 않는 쉘터다. 만약에 넓게 쓴다면 혼자 쓰기에 정말 좋고, 그리고 2인이 쓰기에도 아주 쾌적한 그런 사이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 제품을 써보니까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이 코트를 뒤쪽에 써도 좋고 코트를 측면에서 써도 좋고 사용하기에 좋았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팩다운을 진행을 해 줄 겁니다. 이 제품은 바닥이 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점을 잡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팩다운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어를 넣어주고 자립을 진행하는 형태로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정면을 기준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뒤쪽에서 여기 팩다운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 살짝 펴지는 정도로, 당겨지는 정도로만 팩다운 위치를 잡고 진행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 웨빙 있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텐션 웨빙, 요거는 좀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여유 있게. 이게 사각형이다 보니까 여러분 죽는 공간도 없고 설치도 너무나 쉽고, 그래서 아마 이 제품이 4차까지 완판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앞쪽에 지퍼가 좀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가이드 웨빙 있죠. 하단에 가이드 웨빙이 있으니까 설치 위치를 잡는 건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에어를 한번 주입을 해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변경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기존의 제품에서는 여기 있죠. 외부에서 에어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커버가 있었고 외부에 있었는데, 바뀐 거에서는 내부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내부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덮개를 만들어 뒀다는 거죠. 이쪽에는 벨크로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탄성 포인트가 위아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 덮개까지 있게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단은 전동 펌프를 작동할 수 있는 스위치, 전동 펌프죠 여기가. 그리고 배터리 팩을 넣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단에는 수동으로 에어를 넣을 수 있는 주입구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에어를 뺄 때는 여기를 열어서 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 팩 있죠. 배터리 팩이 충전이 안 돼 있거나 배터리를 만약에 잊어버릴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에어를 한 칸만 열어두고 주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잠궈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연결할 때 이 내부에 보면 단자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도 단자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하고 넣으면 됩니다. 근데 넣을 때 이 플랜포트 있죠. 글씨가 정면으로 가게 넣으면 여기가 딱 맞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밀어놓고, 그리고 전원을 작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오, 실수로 딱 눌렀는데 바로 작동되네요. 그리고 요거 작동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말고 반대편에 보면은 이 감압 밸브가 있거든요. 감압 밸브도 열려 있는지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동 펌프를 주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일단 에어를 주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저 상태로 에어 주입을 해주면 되고, 5분이면은 제품의 설치가 완료가 된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이 일단 잘 들어가고 있어요. 전동 펌프는 6.8psi의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멈춰 줄 겁니다.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을 이 전동 펌프 말고, 전용 전동 펌프 말고 기타 수동 펌프나 혹은 다른 전동 펌프를 이용해서 압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6.8psi에 맞춰서 압을 밀어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죠? 이렇게 내부에 에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버튼만 눌러주고 혼자 떠들고 있으면은 알아서 다 공기가 들어가니까 너무 편해요 사실. 요즘에는 사실 수동 펌프 이제 못 쓰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4개만 팩다운을 진행하면 제품 자립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용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너 각을 잘 잡고 조금 더 튼튼하게 설치하려면 여기 제품의 중앙에 여기 고리가 있어요. 팩다운 고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팩다운을 진행해주면 이너 각도 더 잘 삽니다. 일단 저는 요거까지 모두 설치를 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 귀퉁이에 있는 텐션 웨빙 있죠. 그거를 각각 힘을 줘서 당겨주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가운데 팩다운 있죠. 요거까지 진행을 했더니 지금 상태로 제품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제품의 사이즈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250, 그리고 이 뒤쪽으로 길이 있죠. 여기가 320, 그리고 최대 높이가 200, 그리고 뒤쪽 높이 있죠. 뒤쪽 높이가 1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큐브 형태의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무게는 9.25kg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솔캠이나 커플캠에 굉장히 적당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품 자체가 이 정도의 크기를, 높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kg가 되지 않는 무게를 가질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단이 나일론 원단이 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에어폴 있죠. 에어폴도 TPU 소재를 썼다. 그리고 거기서도 10파이로 이 최적의 두께를 찾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품의 변경 포인트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기존에는 여기 있죠. 여기에 전동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부로 들어갔다. 그리고 반대편 있죠. 말씀드렸던 가마 밸브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가마 밸브도 내부로 들어갔다. 그리고 외부에서 변화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원래 메쉬의 스커트가 있었고, 이 외부 패널 있죠. 이 솔리드 패널에는 스커트가 없었는데 이중 스커트로 변경이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 패널은 당연히 업라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업라이트는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 일단 스커트는 폴리 옥스포드 150D 원단이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커트는 빳빳하게 밀착감이 좋게 가라앉아 있다, 딱 밀착이 되어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기에 또 팩다운 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탄성 포인트로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다이니마 원단이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좋은 건데 없어지면 안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토글 포인트가 있어요. 정리를 할 수 있는. 하단에 스커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를 벤틸레이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시즌인 만큼 결로가 또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벤틸레이션 포인트가 시원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환기 통풍에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는 거죠. 이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개방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환기 통풍에 특히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습한 날씨에 이렇게 또 사용을 하면 굉장히 바람이 하단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도 지켜지면서 환기도 시켜준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제 이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너에서 누워서 반대편에서 누워가지고 내부에서 지퍼를 열고 외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이런 위치는 똑같이 있었지만 이너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를 오늘 할 수 있는 거죠. 이너 내부에서 만약에 누운 상태에서 열어본다면 외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측면에 이렇게 덧댐 처리도 잘 된 거를, 양쪽 다 잘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있죠. 지퍼를 쭉 올린다면 끝까지 롤업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단도 정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대형 벤틸레이션을 만들어 준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을 잡아줄 수 있는 이 가이아웃 포인트 있죠.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이아웃 포인트까지도 힘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이니마 원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포인트는 다이니마 원단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있죠. 요 고리는 루프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요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포켓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하단에 웨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다만 아쉬운 포인트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주머니가 위에서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나 눈이 왔을 때는 여기 고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배수가 될 수 있는 홀이 있었으면, 물이 빠질 수 있는 홀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이라인은 반사띠가 적용이 되어 있는 가이라인이 되어 있고, 플라스틱 스토퍼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단에 스커트 밀착감이 굉장히 좋다. 전면뿐만이 아니고 측면까지도 스커트 밀착감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 힘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다이니마 원단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 재봉 라인을 봐도 재봉이 너무 꼼꼼하게 잘 돼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팩다운 고리 있죠. 팩다운 고리도 있고 웨빙 형태로 되어 있고, 길이를 조절하면서 여기 손가락을 그립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커트 있잖아요. 스커트도 끝에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이 모든 포인트에 가이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팩다운을 진행을 해서 스커트를 더 밀착을 시켜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모든 포인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쪽 스커트까지도 이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측면에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측면에서 이렇게 덧댐 처리가 하단까지 잘 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단에 이 도어의 스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비나 눈이 왔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면서 여기 크로스되는 포인트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다 하단으로 흘러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나 눈이 안쪽으로 스며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솔리드 패널 그리고 메쉬 패널을 모두 다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 봐야겠죠. 그래서 위쪽에서 코드락으로 탄성 포인트로 잠궈 줄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뒀고,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탄성 포인트와 코드락이 동시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단으로 이렇게 원단을 집중시켜 가지고 여기만 고정을 해줘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거 못 봐, 나는 더 깔끔한 게 좋아, 그럴 때는 위쪽도 고정을 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별도로 열어서도 메쉬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메쉬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도 메쉬, 반대편도 메쉬, 그리고 정면, 후면까지도 메쉬 형태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천장까지도 메쉬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보기 창이 있으니까요. 영상 초반에 제품의 스펙만 이야기했을 때는 이 제품은 우중 캠핑을 단독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루프가 있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제품에는 지금 보면은 내부의 천장에 보면은 홀잭 있죠. 연통을 뺄 수 있는 홀잭도 있고 상단에 별보기 창도 방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프를 꼭 체결해서 우중 캠핑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뒤쪽이거든요. 뒤쪽은 사실 내부에서 이렇게 열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뒤쪽도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측면에 보면은 덧댐 처리가 잘 된 거를, 양쪽 다 잘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탄성끈으로 고리 포인트, 토글 포인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롤업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단에 요것도 폴리 옥스포드 150D 원단에 이 스커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메쉬 그리고 일반 솔리드 패널에도 두 개 다 모두 적용이 되어서 더블 스커트가 되어 있다. 요것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커트 끝에 고리 포인트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패널도 업라이트를 할 수 있는 아일렛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서 이 펄럭거리는 걸 또 잡아줄 수 있는 다이니마 원단, 그리고 내부에서 팩다운 고리, 탄성끈의 팩다운 고리가 모두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쪽 상단은 앞쪽하고 약간 다르게 이 가이아웃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다이니마 원단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포켓 형태로 그리고 반사띠가 적용된 가이 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에 맞게 이렇게 당겨서 팩다운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루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루프를 사용하지 않는데 바람이 좀 분다, 그래서 좀 잡아줘야겠다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딱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보이는 게 여기 메쉬도 보이고 뒤쪽에 홀잭, 그 연통을 뺄 수 있는 홀잭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 일단 루프를 설치를 해볼 겁니다. 근데 설치 이전에 루프 상단 있잖아요. 상단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보고 가도록 하죠. 와, 일단 다른 것보다도 루프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여기는 TPU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스모그 타입의 TPU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서 살짝 그 차광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스모그 타입의 TPU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원단은 아마도 같은 원단으로 보여요. 40D 라인으로 니스타 원단이 적용이 된 듯 보입니다. 이 정면 쪽에 상단에 홀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루프에도 당연히 같은 위치에 홀잭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덧댐 처리도 상당히 깊숙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비나 눈이 왔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여기 물길 있죠, 배수 포인트, 요거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양쪽 모두 끝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중 캠핑 할 때 있죠, 우중 캠핑 할 때 루프 설치는
필수다. 예. 우중이든 설중이든 루프 설치는 필수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넘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엄청 열심히 뜯어낼 필요 없어요. 예. 천천히 해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텐션을 주면은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루프 설치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혹시라도 상단에 고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워터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줄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물기를 내줘야 되거든요. 이 뒤쪽에 보시면 다이니마 원단이 적용된 여기 또 가이아오 포인트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겨주는 거죠. 팩다운을 진행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물기를 만들어 줄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죠. 내부에도 본체에도 이런 포인트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뒤쪽에 있죠. 뒤쪽을 살짝 들어볼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은 설치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요거를 설치하면 된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업라이트 앞쪽을 완성을 했고, 사실 뒤쪽은 그냥 스트링만 당겨서 가이라인만 당겨서 잡아주려고 했는데 뒤쪽도 폴을 대서 업라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내부에서 보더라도 뒤쪽에 그늘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여유 공간, 확장 공간이죠. 그리고 정면에서도 시원한 그늘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확장된 공간도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내부로 들어와 봅니다. 내부는 이 뒤쪽이 16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의 뒤쪽 한 제 걸음으로 한 발짝 정도 오면은 머리가 닿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뒤쪽도 업라이트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측면도 오픈을 하고 정면까지 모두 오픈을 하니까 시원한 바람을, 시원한 공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머리 공간 있죠. 여기도 일단 메쉬로 열어놨어요. 일단 패널을 오픈을 해서 메쉬 상태로 열어뒀다. 여기도 상단도 지금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메쉬는 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위에서 햇빛이 조금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스모그 타입이라 약간 차광이 된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외부에 스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에 스커트가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결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배수 포인트까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이 에어폴도 감싸주고 있고 버클이 2개가 있어요. 요거는 하나는 그라운드 시트, 하나는 이너를 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내부 스커트 있죠. 이너 스커트는 측면 그리고 후면에도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 정면에는 웨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웨빙 형태라는 게 가이드 웨빙이에요. 제품의 설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 웨빙이 버클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해체도 할 수 있고 설치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팩다운을 진행했을 때는 요거를 빼고 사용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은 가이드 웨빙 형태로, 그리고 나머지 3면 있죠. 요거는 이너 스커트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제가 공기 주입구는 보여드렸는데 가마 밸브는 안 보여드렸거든요. 여기도 보면 상단, 하단에는 탄성 포인트로 되어 있고 측면에는 벨크로로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개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마 밸브 자체는 이 내부에서 압력이 올라갔을 때 있죠. 압력이 올라갔을 때 압력을 배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마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가마 밸브는 플랜포트에서는 상단을 오픈을 해주고 압이 찼을 때 자동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해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극심할 때 있죠. 지금처럼 밤에는 약간 쌀쌀하고 낮에는 굉장히 덥고, 그리고 이 겨울에 내부에서 난로를 뗄 수도 있고 화목난로를 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온도차가 극심하게 발생할 때는 플랜포트에서는 이렇게 가마 밸브의 외부 뚜껑을 오픈을 해주고 사용을 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버클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아까 이 상태로 있었는데 요걸 일단 한번 뒤에를 묶어줍니다. 뒤에를 대충 한번 묶어주고, 그리고 텐트 상단에 보면 이렇게 링이 있거든요. 여기를 통과를 시켜주세요. 통과를 시켜줘서 여기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위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주는 거죠. 요거를 바로 데이지 체인에 연결을 할 겁니다. 데이지 체인도 길이 조절이 돼요. 그래서 상단에 여기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쭉 늘어뜨려서 반대편으로 와서 걸어주는 거죠.
근데 약간의 길이 조절은 필요하다. 네, 이게 지금 딱 좋아요. 저는 위쪽으로 이렇게 딱 붙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랜턴을 걸잖아요. 그럼 랜턴을 걸면 이렇게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위쪽으로 붙는 게 좀 좋다. 그리고 키 크신 분들은 머리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저건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한번 연결해두면 굳이 풀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천장은 오픈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메쉬로 되어 있고 외부에는 TPU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외부를 바라볼 수가 있고 우중 캠핑도, 설중 캠핑도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상단에 여기 방해문단 보이시죠? 여기는 화목난로 연통을 뺄 수 있는 그런 홀짝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칼로 자기 거에 맞게 연통에 맞게 여기를 잘라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라운드 시트는 4개의 포인트에 버클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는 버클 방식으로 그리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웨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에 보면 버클이 하나 남거든요. 그거를 이너 버클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너도 버클 타입이고 그리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웨빙으로 되어 있고 손가락을 그립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상단 있죠. 상단도 버클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작은 버클로 되어 있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도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길이를 당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면 있죠. 전면에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쪽 위쪽에 길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버클 체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체결이 너무 쉬워요. 위쪽에 버클 4개, 아래쪽에 버클 4개 그것만 연결해 주면 돼요. 그리고 길이 조절만 해주면 세팅이 끝이 납니다.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좀 처지지 않게 하려면 텐션감은 조금 있어야 되겠다. 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일단 설치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길이 조절 안 할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닥은 지금 연결도 안 하고 위쪽만 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릴 때 중앙에 팩다운을 해야 이너가 각이 잘 산다. 그게 지금 나오는 거죠. 왜냐면 중앙에 팩다운이 돼 있어야 버클을 연결하고 텐션을 조절했을 때 딸려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다가 러그 있죠. 러그 조금 도톰한 거 깐다면은 좌식 세팅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너는 D형 도어로 굉장히 크게 시원하게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 패널과 메쉬 패널을 따로 운영도 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 보면 지퍼 라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별도 운영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이스 쉘터 로고가 보이고 그 밑으로 보면은 파워포켓,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 파워포켓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뒤쪽에 오니까 탈부착으로 버클 체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지 체인이 또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간단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외투도 걸 수가 있을 것 같고 랜턴도 당연히 걸어둘 수 있는 데이지 체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보니까 한쪽은 고정이고 이 한쪽에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해체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쪽에도 보면 지금 D형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쉬 패널, 솔리드 패널 2개를 따로 운영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여니까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쪽에 여기 메쉬 포켓 있죠. 손이 2개가 들어갈 정도의 큰 메쉬 포켓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도 반대편 정면 쪽에도 메쉬 포켓이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이게 메쉬 포켓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물건을 보관하더라도 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매트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어때요? 일단 내부에 에어 매트까지 설치를 오늘 했습니다. 요게 지금 이너 텐트의 바닥 사이즈가 210에 여기가 130이에요. 130. 그래서 2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매트 깔아둔 거 있죠. 요게 200에 75짜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110이나 120, 130짜리 그 사이즈별로 매트도 나오기 때문에 130짜리를 아예 매트를 산다면은 2인이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1인용짜리를 2개 까는 것보다 130짜리 매트 1개를 까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누워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 옆에 있죠. 살짝 닿지만 한 명이 더 누울 수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2인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서 더 효율적으로 잠자리 공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2인용으로.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진짜 욕심난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거는 검증된 건 아니에요. 140짜리를 꽉 끼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검증된 거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 이거 깜빡하고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예, 마지막 업그레이드 포인트입니다. 바로 TPU입니다. TPU. 이게 지금 상단에도 지퍼 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측면에서도 지퍼 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3면이 지퍼 체결 방식으로 되어 있다. 요거 근데 상단은 저는 솔직히 지퍼 라인 생각 안 했는데 요거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제품들이 위쪽에서는 지퍼가 아니고 벨크로 방식이나 토글 방식으로 연결을 하는데 요게 상단까지 지퍼 체결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요거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이 지퍼 라인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가공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 이 제품, 리뉴얼된 제품에서는 상단의 지퍼 라인, 측면에 모두 지퍼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요게 지퍼 라인이 보니까 별도로 운영될 수 있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간섭이 없을 거다. 예, 다른 부분과 간섭이 없을 거다. 그래서 지퍼 체결이 조금 더 수월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랜40의 나이스 쉘터, 아니 다이스 쉘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리뉴얼된 제품이지만 신품인 것처럼, 기존에 리뷰가 없었던 것처럼 조금 꼼꼼히 한번 영상에 담아봤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2인용 있죠? 2인용 이너 포인트가 기존에 없었던, 준비되지 않았던 제품이 드디어 준비가 돼서 출시가 됐다. 이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뭐 야전 침대도 좋지만 야침 말고 나는 바닥에서 누워서 매트 깔고 자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2인용 이너 텐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품 자체가 또 블랙 색상이니까 눈뽕도 없을 거다, 그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TPU 라인 있죠. 기존에는 없어서 2차 가공을 해야 됐던 TPU 라인이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것도 상단부터 측면까지 모두 다 지퍼 체결 방식이다. 요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의 그 여유 공간이 있어서 간섭이 없을 거다, 지퍼 체결에 간섭이 없을 거다. 요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면과 후면에서 스커트가 추가된 포인트, 그리고 양옆으로 있던 그 에어 밸브 있죠. 가마 밸브, 그리고 에어를 주입을 해줄 수 있는 에어 밸브, 요게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조금 더 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아마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다이니마 원단 있죠. 다이니마 원단이 포켓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상당히 마음에 들지만, 거기에 약간의 홀이 있어서 배수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너 있죠. 이너 상단도 지금 이 본체 상단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너 상단도 지퍼 체결 방식으로 조금 열릴 수 있는 환기 포인트가 있으면 어땠을까, 별보기 창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캠, 힐캠, 질캠, 홈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